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안전하고 쓰여져 있으니까 사고와 관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 예,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드론이죠. 드론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운항하는 것,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드론에서 또는 사고가 드론이나 다른 항공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는 이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바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 법은 항공안전법으로부터 분류된 세 가지 법입니다. 이 그 세 법의 관계, 그리고 이 항공안전법 관련 법들에 관한 사항은 우리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유튜브에서 드론 기초 운영 과정을 치면은 나오죠. 그 안에 18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10강, 11강에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 법에 우리 무인항공기 쉽게 얘기하면 드론이죠. 드론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에 세 개의 법조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에 인적 요인이 있죠. 인적 요인이니까 사람과 관련된 거죠. 인적 요인이 바로 항공기의 무인항공기 드론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사고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거나 사고에 중대한 발생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할 때는 자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자 준수사항이죠. 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 수칙은 드론, 우리 무인 멀티콥터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멀티콥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운행하고 공중에 띄우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드론기초 운영과정 제13강을 살펴보면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바로 이 항공안전법이 되겠습니다. 항공안전법에 우리 안전관리와 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공안전법에서 우리 무인 멀티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공부하고 자격증을 공부하므로, 무인 멀티콥터는 초경량 비행장치 일부이고,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에서 바로 이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장치를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장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하므로 장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탑승하는 것 중에 항공기는 바로 600kg을
의미합니다. 예, 이상을 의미하죠. 위에. 그리고 경량항공기는 자, 600에서 115kg 이 사이를 경량항공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있죠. 예,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는 어떤 걸 사고라고 하느냐? 예, 사고입니다. 사고. 우리 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여기 사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사고는 바로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부터 착륙까지 예,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시동만 걸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도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일컬을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사고에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거나 행방불명했거나 뭐 또는 추락 충돌, 화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죠. 예. 그리고 비행장치 위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그리고 접근 불가할 때 이럴 때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사고죠. 준사고는 바로 여기에 준입니다. 예, 준사고입니다. 준사고. 준. 예, 준이죠. 준사고는 바로 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사고에 준한다 이런 말이겠죠. 예, 사고가 날 뻔한 걸 바로 우리가 준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항공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예, 우리 무인항공기 안전관리 또는 항공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항공안전법 시행령 그 이전에 우리가 뭘 살펴보았죠? 예, 항공안전법에 나와 있는 예, 초경량 비행장치의 그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안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으로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예, 안전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기 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역위원회. 이 두 가지를 항공안전법 시행령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 두 가지만 다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전에 관한 사항, 특히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비상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 비상 상황. 그래서 이게 왜 초경량 비행장치와 관련이 있느냐? 예, 전에 공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죠. G공역은 일반적으로 우리 항공기가 다니는 공역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러한 G공역, 예, 초경량 비행장치가 다닐 수 있는 G공역에 출몰하고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인 항공기, 무인 멀티콥터 안전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역위원회. 공역위원회는 여기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게 공항시설이나 뭐 관제시설, 항행시설 이런 변경 그리고 폐지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것을 심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우리 그 관제권 주변 9.3km, 예, 반경 9.3km 이내에는 접근하면 안 되죠. 그곳으로 비행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관제권 주의해야 되죠. 예, 항행안전시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안전관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무인 멀티콥터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예, 자, 뭐 안전관리 시스템, 예,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제목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행 규칙에서는
항공안전과 관련한 의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의무 보고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준사고. 준사고.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안전 장애가 일어났어요. 항공안전 장애.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요? 국토교통부의 의무 보고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의무 보고 사항이에요. 그냥 뭐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고, 준사고, 그리고 항공안전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안전 자율보고가 있죠. 자율보고는 여기 뭐 이게 좀 나와 있네요. 별표가 나와 있어서 보기에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우개로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펜으로 돌아갈게요. 의무 보고 사항은 사고, 준사고, 안전 장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율보고입니다. 자율보고. 의무 보고였죠. 의무 보고. 의무 보고. 여기는 자율보고. 자율보고. 자율보고는 어떻게 해요? 위해 요인입니다. 위해 요인. 여기는 사고와 안전장애고,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그건 의무보고고, 자율보고는 어디에요? 공단에다가 위해 요인이 있다. 위해 요인이 있으면 공단에 자율보고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법령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의 초경량 비행장치는 무엇인가?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무엇인가 밝히고 있고, 그리고 사고와 준사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시행령에서는 항공기가 이착륙 장소 이외에서 어떻게 이착륙 허가를 하는지, 그리고 공역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서는 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의무보고사항들. 의무보고사항들은 뭐예요? 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요인들. 그 다음에 항공위해 요인은 자율보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분야에서의 안전, 항공 안전관리 요소, 그 다음에 주요 구성 요소들을 밝히고 있죠. 항공 분야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준사고를 포함해서 사고와 준사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항공 분야에서의 안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항공 분야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와 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생명 재산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서 관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항공 분야에서의 안전인 것이죠. 그러면 항공 안전관리 요소는 무엇이냐? 건강관리 해야죠. 자,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에 필적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공 종사자의 건강관리인 것이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외에 일반 우리 파일럿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들은 건강 체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체크한 이 내역을 가지고
여객기에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관리는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관리 요소 중에 자격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면허 제도를 자격 관리하고 있죠. 어디서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리 그 초경량 비행장치 면허에 대해서 조종자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 관리. 그래서 면허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레저 스포츠에 이용할 때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공안전 관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시스템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안전정책 및 목표, 유형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요 구성 요소는 정책 세우고 목표 달성하도록 하고 그 관리해주고 검증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요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전에 관한 인적 요인이죠. 앞서서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항공안전 인적 요인입니다. 휴먼 팩터라고 합니다. 바로 인적 요인은 사람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건데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적 요소, 장비,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바로 인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인 거죠. 둘러싸는 환경에 속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게 바로 인적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에서 인적 요인은 바로 조종석을 재설계하거나 재배치한다거나 업무 환경 변화를 조성한다거나. 자,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를 예를 들어봅시다. 무인 멀티콥터 조종석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또는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조종석을 설치해 놨는데 조종석에 안전 펜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인 경우 사람에게 막 달려듭니다.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종석을 안전 펜스를 조종석 앞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해가 떴을 때 햇빛을 우리가 정면으로 눈으로 쳐다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조종이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조종석 재배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항공 분야에서의 인적 요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오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크게 눈으로 봐서 우리가 신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사람의 심리 그리고 심리는 어디서 나와요? 인간 그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둘러싸는 환경이나 조직 문화 등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장비 탓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비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사고라는 건 왜 나느냐? 장비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도록 조성된 환경, 조직, 문화에 있다는 거죠. 그 사고의 원인이. 바로 그게 항공안전에서의 인적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항공안전 자율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강제적인 것도 있고 강제적인 건 뭐였죠? 보고 중에서 자율보고가 아니라 강제보고요. 사고, 준사고, 안전 위해 요인 발생 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voluntary입니다. voluntary incident입니다. 그러니까 voluntary incident reporting이죠. 자율적으로 보고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비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신고자 보호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안전 해치거나 질 우려가 있는 모든 사건이나 비정상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율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위해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안전 장애 요인이 아니고 위해. 저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안전 위해 요인. 우려가 발생된다. 그런데 이를테면 이 활주로라든가 우리 드론 무인 멀티콥터 커다란 무인 멀티콥터가 착륙해야 돼요. 또는 활주로에 착륙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움푹패였어요. 그럼 안전 위해 요인이 아닌 거죠. 장애 요인인 거죠. 이런 거는 뭐예요? 의무 보고인 것입니다. 자율 보고는 그냥 안전 위해 요인이에요. 그렇지만 자, 우리 무인 멀티콥터 우리가 이착륙할 때 꼭 그곳에만 이착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준사고로 이어지는 안전 장애 요인으로 꼭 반드시 의무 보고 사항은 아니겠죠. 다른 곳에 이착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기의 경우는 공항, 활주로 그것밖에 이착륙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 보고 사항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조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우리 항공안전법 제 129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조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종자 준수사항 쭉 나오는 것 중에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이 인파 머리 위로 날리면 안 되죠. 위험한 물건 낙하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함부로 무인 자유기구, 우리 벌룬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즉시 사실 보고를 해야 되죠. 누구요?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 그리고 조종자가 보고를 못하면 소유자가 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조종자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번째가 바로 내가 카메라 달린 드론을 날려가지고 옆집에 멋진 여자나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 좀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촬영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유관리를 침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간 비행 금지인데요. 승인을 받고 해라 이런 거죠. 승인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129조에서 안전법이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큰 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시행 규칙이 있는 거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행 규칙에서는 정확히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자, 다만 4호 및 5호는 무인 멀티콥터 우리가 조종할 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4, 5호가 뭐죠? 안개 등으로 인해서 지상 목표물 식별할 수 없을 때, 안개 등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안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안개가 많이 끼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를 운항하면 안 됩니다.
심하게 꼈으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번, 5번은 이 4번은 바로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헬리콥터가 일착륙할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죠. 비행 시점 그리고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 이거는 바로 항공기나 항공기 그러니까 고정익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우리 무인 멀티콥터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인명재산 초래하는 낙하물, 위험한 낙하물 투하해서는 안 된다. 인구 밀집 지역, 그래서 사람 머리 위로 날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제, 통제, 주의 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리고 그 150m 미만에서만 날려야 된다. 150m까지만 날려야 되고, 25kg 이하, 25kg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무인 비행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죠. 일몰일출, 야간 비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150m 미만도 그렇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괜찮다 이런 말이죠. 야간 비행 금지인데 허가를 받고 해라. 하고 싶으면 150m 넘고 싶은데 허가를 받고 해라 이런 말이죠.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제7번 술 먹거나 마약, 환각물질, 음주 비행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조종자 준수사항.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시험에도 나오고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구술 시험에도 또 나옵니다. 구술 시험은 실기 시험 볼 때 평가관이 질문하는 구술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눈으로 안 보이면 날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잘못 말했습니다. 그 초경량 비행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 멀티콥터를 날릴 때 항공기 그리고 경량 항공기, 하늘에 떠다니는 거,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피해줘라 이런 얘기죠. 우선권이 없어요. 항공기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경량 비행 장치 중에서도 우리가 날리는 무인 멀티콥터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동력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에 진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2번, 3번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해라. 다만 안전성 인증 받아가지고 시험 비행하고 할 때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제5번 항공 레저 스포츠업에 종사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꼭 지켜라 이런 얘기죠. 레저 스포츠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항상 점검하고 동승자에게 설명하고 최대 이륙 중량 초과하지 말고 동승자 인수적 사항 기록하고 유지해라 이런 얘기죠. 자, 조종자 준수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출제되고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드론기초 운영 과정 교육에서 우리 유튜브 드론기초 운영 과정을 치면 나오죠. 거기서 제13강 조종자 준수사항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12강은 조종자 체크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항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종자 안전수칙이 또 나오죠. 안전수칙, 시험과는 그렇게 매우 밀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종자 준수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비상사태 대비해라. 그렇죠. 육안으로 항상 살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조 요원이 있으면 많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할 때
조종사, 부조종사 이 두 명이 같이 해야 됩니다. 또한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사, 부조종사가 같이 있어야 안전 그 위해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조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군부대, 이 도로 위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원자력 발전소 큰일 날 일입니다.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뭐 철도, 석유화학, 가스, 화약 저장소 큰일 날 일이죠. 송전소 이거는 한전에 허가받을 경우 가능하죠. 당연히 이 변전소 마찬가지죠. 송전선 인근 군중이 있는 대형 행사장 상공 비행 금지입니다. 군중이 있는 대형 행사장. 자, 우리 저 프로야구, 프로축구 개막식 해요. 또는 뭐 경기가 과열되어 있어요. 그때 위에서 드론 날려가지고 뭐 비행해요? 이 법에서는 안 됩니다. 군중이 있는 머리 위로 날리면 안 되죠. 그거는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비행 금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전신주. 드론 추락하는데 1등 공신이 드론 추락시킨 1등 공신이 바로 전선입니다. 항상 배터리 잘 봐야죠. 배터리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갑자기 추락하죠. 조종기 원격계기 살펴보고 다른 비행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편대 비행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항공기에 대해서 우선적 진로 양보 무조건 양보합니다. 무조건 양보. 군 작전구역 조심해야 되죠. 곧바로 착륙시켜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항공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